나 지금도 기억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특종이야? 특종이야. 알았어. 내가 욕 먹고 뭐 또 여자 아나운서냐 뭐 어쩌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다 말아요 또. 화제가 되는 그 친구가 지금 메인 MC를 한다는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다. 난 긁어요. 막 긁어 부서를 만들어요. 예. 근데 그거를 옛날 국민 MC가 중요했죠. 국민 MC 의미 없어요. 유재석 지금 걸고 넘어가는 거니? 예. 어느 아나운서 왜 신인 아나운서 만나는 날 그거 기사 써달라고 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또 나왔잖아. 기사 내주세요. 기사 내주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누군가 또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너무나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이슈가 또 다른 이슈로 덮여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형이 통찰력이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어느 놀랍다. 순간에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새해 첫 요정식탁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초대한 분은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 2024년을 가장 화려하게 수놓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운서로서 최고 명실공히 최고의 MC가 되신 분이죠. 전현무 씨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어떻게 차곡차곡 자기를 또 커리어를 어떻게 쌓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해요. 자, 오늘 또 고맙게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스픽입니다. 영어 어플이죠. 이 광고를 왜 받았냐면 우리 연초에 늘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운동해야지, 어학 공부 다시 시작해야지가 분명히 있는데 저도 작년에 이제 해외 좀 다니면서 이제 말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정말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불어권이 아닌 나라에 가다 보면 영어도 정말 너무 안 느는 거예요. 영어는 뭐 옛날에 알았던 거 계속 돌려막는 기분이 자꾸 들어. 오늘 또 이 어플 제목이 스픽이잖아요. 영어도 말을 해야 입이 트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런 게 있네. 오늘 저희는 프리톡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볼 겁니다. 은행에서 아니면 어디서 관심사나 또 여행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쓸 이야기들을 미리 이 프리톡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부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시나리오, 예, 저는 고객이고 AI의 역할은 공항에서 등록하고 짐 붙일 때 대화 시작 눌러봅니다. Welcome to the airport. Are you checking in for a flight today? Yes, my flight is 5 p.m. to Los Angeles. Great. Can I have your ticket and ID, please? Yes, sure. You mean my passport? My ticket is here. 이거 보내야지. 떨려. 그 긴장감이 있다. Thank you.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in today? 잠깐만 별표. 자, 이 별표가 뜨면 어떻게 되냐? I have 2 bags. 내가 뭐라 했어? Yes, I have 2 bags and yes, I have 2 bags.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실시간 피드백을 해줍니다. Here you are 라고 했을 때 간단하고 명확하기 위해서 한 번만 말하는 게 좋아. 이게 너무 좋다. 이거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심지어 2번씩 얘기하지 말라고 얘가. 자, 카페. 주문 시 상황으로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today? I'm gonna take coffee, please. Great choice. Do you have flat white? Do you make ice? On ice? on ice보다 아이스 커피가 맞다고. Wow, you are so kind. 난 생각 이상이야. 나 이거 지금 약간 쇼킹해서 AI가 다 지배하려나 봐. 야, 너무 변하잖아. 이거 옛날 프리토킹 하는 거랑 같아. 홈탭에 불꽃 그 달력이 있는데 수업을 한 날짜마다 이렇게 불꽃이 그려지게 돼요. 나 이날에 공부했구나, 이날 안 했구나를 바로 내가 알 수 있게 뭔가 나를 좀 부추기고 공부하게 만드는, 내일도 해야지, 내일 모레도 해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스픽을 알아봤는데 역시 영어는 말하면서 배워야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어가 좀 쌀라쌀라할 때 바로 한국말이 잘 안 되네. 새해 목표로 영어 공부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스픽에서
또 새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더보기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나 영어 공부해야 돼, 안 돼, 잘 됐어 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누구야 등? 이리 오너라. 현무를 여기서 보니까 이리 오너라. 뭐야? 형님. 깜짝이야. 야, 헤드 일로.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너 강아지 안 무서워하니? 저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그래? 형님. 들어와. 야, 고마워. 이 바쁜데. 아니에요, 형님. 와, 형. 유튜브를 하니까 형 집에 이렇게 와보지. 초대도 백날 안 하더니 컨텐츠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이고. 언제 형이, 나 여기 사는 줄도 오늘 처음 알았어. 야, 진짜 이 형 진짜 기가 막혀. 야, 이렇게 해놓고 사는구나. 어머머. 멋있다. 어머. 집 좋다, 형. 야, 난 슬리퍼 신고 온 사람 처음이야. 나 꾸미고 왔어요, 형. 형 패셔니스타라 프렌치 시크릿 입고 왔어. 야, 이게 물방울이 원래 동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퍼졌는데. 예, 약간 지금 이게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앉아. 잘 해놓고 산다, 형. 야, 성공했네. 와. 우와. 야, 형만 이쪽으로 앉아. 이쪽에 앉아요? 야, 형 진짜 잘 해놓고 산다. 나는 평생 연예계 활동하면서 정재영 집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성공해야 이 형 만날 수 있거든요. 예. 야, 뭔 소리야. 지금 가장 성공한 사람이 너 아니야. 그러니까 온 거 아니야. 나 뭐 여기 어떻게 와? 와. 나 나온 거 봤지, 나래 거. 봤죠. 땄어? 괜찮게 나왔어? 형 너무 호감으로 나왔지. 그래? 개고생했더만. 너 정말 개고생했어. 그것만 나오면 돼. 네가 멘트를 안 후지게만 했으면 돼. 멘트 요즘 후지게 안 해요. 후지게 할 땐 나 초대도 안 했지. 네, 안 후지니까 좀 초대하더라고. 야, 근데 너 진짜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바빠요. 야, 근데 어떻게 왔어? 너무 고마워서 꾸미고 왔지. 아니 근데 진짜 바쁘긴 바빠요. 그치? 나 지금 집에 한 4일째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어디서 자? 그러니까 나온산에 목포에서 캠핑카 가져가서 잤고 배 실어서 제주 가서 캠핑하고 와서 뭐 연예상 티저 찍고 나온산 녹화하고 지금도 뭐 하나 하고. 야, 이게 너무 맛있어서 얼마 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이거 브라타, 그냥 브라타인데. 브라타야? 너 밥은 먹었어? 정재영이 브라타를 먹네. 발음 잘하라고. 이야, 형 진짜 음식 진짜 잘한다며. 아, 누가 그래. 아니 소문났어요. 야, 너도 음식 완전 요즘 음식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너 음식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만드는 거 못하고. 음식을 그러니까 나는 넌 트렌드 때문에 하는 거니? 난 트렌드 때문에 하는 거고 핫한 것만 해.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뜨면 확 했다가 다 버려버려요. 내가 두바이 초콜릿 버려버렸어. 야, 그래가지고 내가 첩보를 또 받았다? 뭔 첩보를 받아? 어? 그만 주세요, 누나. 누나한테. 영자 누나한테 형이라 그러고. 이게 진짜 요지경 세상이다. 요지경 세상이야. 그래, 요지경 세상에. 너 술 마시니? 예. 너 술 마시니? 나 왜 너 술 안 마신다고? 술 안 마셔요, 원래. 근데 여기는 왠지 좀 먹어야 사람 대우 해줄 것 같아요. 제로 콜라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거 아니야. 야, 너 피부과 요즘 열심히 다니나 보다. 울세라 한번 땡겼어. 울세라가 한 달 뒤가 제일 예쁘대. 지금이 리즈야. 알지? 형 울세라 맞지? 나 울세라 여기만 해봤어. 아니야, 울세라 전체 한번 돌려야 돼. 야, 저거 해서 하는 거야? 말고 또 다 다닌 데가 있어. 아는구나. 그렇지, 나 그래서 피부과도 옮겨 너랑 나랑. 그래서 나는 이 젊은 애가 무슨 벌써 그런 걸 땡기지 마. 젊은 애가 아니야. 땡기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지난주에 또 이거 우연의 일치인데 나는 프로의 게스트가 이봉원 형이었어요. 아니 왜 둘 다 같은 반응을 보여? 나보고 왜 우희 씨라고 그래? 야, 형도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해줘야 되겠다. 그럼. 진짜 신기하다. 어디서 봤어? 너 콘텐츠를 할까? 그거 해. 그거 한가인 씨하고 맞아, 김동준하고 화제됐잖아. 같은 DNA니 뭐니.
형도 이봉원 그거 해가지고 짬뽕 해요. 그 형 좋아할 거야. 내게 너무 힘들면 갈게.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아니야. 괜찮다며 요즘에. 다 알더라 유튜브. 요정정 나가니까 다 알더라. 나 좀 먹어도 되죠 형님? 먹어봐봐. 와 야 그래서 야 시계 좋은 거 찾네. 여기 이런 거 안 차면 안 못 들어오는 거야. 집에 있는 거 중에 제일 좋은 거지. 야, 집에는 안 들어가도 금은 보안에 쌓놓네. 이제 좀 사람 구실하는 것 같아. 그럼 너도 아니? 알죠. 형이 나 사람 취급 안 했을 때가 진짜 천방지축이었어. 내가 오늘 정재영 집에 오면서 성공했구나. 내가 이제 반열에 올라섰다. 정재영 형은 아무랑 친해지지 않아요. 딱 그때 흐름을 봐. 그래서 요 친구 좀 얘기되는 것 같다. 그럼 초대합니다. 근데 나는 네가 지금 아까 박혜정 선수 얘기했지만 너는 내 김성주랑 파리에서 그 토크를 했던 게 있어. 그 저 올림픽 때. 올림픽 때. 네가 저 거의 중계 신이잖아. 여기서부터 끝내자. 3연패. 그때 성주랑 그때 파리에서 얘기 나누면서 막 그 캐스터의 힘들 그다음에 그게 얼마큼 또 얘네 그걸 되게 즐거워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러면 각사의 아나운서들 그다음에 캐스터들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 재밌겠네. 거기 갔다 온 얘기. 콘텐츠 괴물이 됐구나. 근데 그때 섭외한 게 지금 된 거고. 맞아.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때 박혜정 선수가 간 게 다른 사람들이 캐스터로 간 거랑 너랑은 되게 차원이 달랐잖아. 다르죠. 그 서사를 네가 만들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서 그렇게 가서 그걸 3사가 다 중계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나는 사실은 작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야. 이거 한번 이렇게 띄워준다, 형이. 네, 그렇게 그 썸네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빌드업을 좀 해서 영화처럼. 근데 그게 나는 진짜 영화 같더라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2014년 전윤모가 제일 잘한 일이 뭐야 했을 때 그게 꼽혀요. 저는 그건 네가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얘기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야지. 왜 문만 띄워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정말 내가 봤을 때 이게 내가 유명한 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페임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정말 득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 베풀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잖아. 너무 뿌듯하죠. 그게 뿌듯하고 3사가 사실은 우리 그때 성주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아무 종목이나 그걸 중계하지 않잖아. 안 하죠. 그때 빨리 너 골프에서 골프 아니야. 이걸로 들어가. 배드민턴 들어가.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치열한데 너는 역도를 가지고 3사 중계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뿌듯했니? 그때 가서? 왜냐면은 그 이제 스포츠국에서 원래 중계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스포츠국도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광고가 붙고 안 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메달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해요. 양궁 몇 개 이제 우리나라가 무조건 따겠다 싶은 종목이 우선 배치를 하고 거기에 베테랑 이제 캐스터들을 붙이는데 역도는 사실은 박혜정 선수 빼고는 그렇게 막 많은 기대가 없었어요. 맞지. 그래서 보니까 3사의 중계 계획이 아예 없더라고. 근데 혜정이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같이 했었던 추억도 있고 다른 프로로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었고. 근데 얘가 좋아하는 프로에 나와서 우리는 중계 계획이 없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딱 꽂힌 거야. 무슨 다 안 들리다가 그거만 딱 꽂힌 거야. 근데 이거는 중계 계획이 없으면은 캐스터가 아닌 내가 하면 해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기존의 캐스터들 하는 분들에게 피해도 안 끼치는 거고 그들이 하는 업무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걸 만드는 거니까. 왜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축구 중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축구 중계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훨씬 저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고 실력을 떠나서 그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예능이고 내가 무슨 축구 중계를 몇 마디 그냥 재밌는 얘기 하는 걸로 축구 중계를 침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사했어. 안 한다. 남들 잘하는 사람 줘라 했는데 그때 박혜정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나 올림픽 축구 중계 안 하는 대신에 그렇게 나랑 하고 싶으시면 역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역제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역도요? 이러더니 그래 중계하자. 그 중계팀 거기에 세트를 설치해버린 거야. 파리에서.
중개권을 그 중개부스를 사가지고 그게 중개부스 하나 사는데 500만 원인가 그래요. 현장 되게 비싸요. 500만 원이라면서. 싸다고요? 아니 중개권이 아니라 중개부스를 샀잖아요. 부스만 하나. 500은 돈도 아니야? 아주 그냥 그래 나는 후덜덜이야. 500이 무슨 돈이냐 까짓 거 그냥 아무데나 길거리에 막 버리는 돈인데. 사실은 그거가 뭐 송출하고 광고 중개 기회비용 결정 뭐 자체가 이런 거. 맞아요. 중개 결정이 낮고 우리나라 역도에는 좋은 일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고. 완전 비인기 종목. 근데 유럽에서는 되게 인기가 맞아 있어요. 맞아. 근데 넌 그걸 만들어냈고 네 말대로 누구를 침해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텃세 섞인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맞아요. 독보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예능을 했던 현무에게 가장 적합한 그 올해 가장 24년에 가장 뜻있는 예능인 같았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말을 잘 못하는구나. 뜻 있는이 무슨 뜻 있는이 뭐. 그때 파리 갔을 때 기분은 어땠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 왜냐면 예능은 뭐 좀 덜 웃길 수도 있고 좀 녹화 안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겪어봤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 하나 웃기자고 하는 프로가 아니라 중계는 되게 진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 웃기고 막 농담이나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스포츠 팬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얼마 만에 내가 공부를 했는지 몰라. 박혜정 라이벌 선수 그동안의 역사 다 공부해갔어요. 정말 언론사 시험 볼 때만큼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타사에 비해서 내가 중계가 딸리니까 정보 양이라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해서 박혜정 중학생 때 다큐멘터리 가져왔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준비를 했어요. 뭐 밀리면 안 되니까. 물론 중계할 때 하나도 얘기는 못했지만 왜? 얘기할 시간이 없어. 중계 때는 내가 아는 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 되게 조심해. 그 똑같아. 내가 스타 되면 안 돼. 맞아. 성주 형님이 진짜 맞는 말씀하신 게 내가 그걸 제일 경계했어요. 나 이 전현무 중계하니까 말이야. 봐봐.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선배들이 제일 경계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네가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하라고. 막 나올 것 같은데. 엄청 했지. 엄청. 내가 그 중계 중간중간에 못 참고 한 것도 있어. 예를 들면 뭐. 아니 뭐 어떤 선수가 뭐 이거 하잖아. 이거 때리고 막. 아니 목이 돌아가기 비싸게 치더라고. 너무 세게 친 거 아니냐고 막 그랬어. 아니 목이 돌아가더라니까. 코치가 빠박 하는데 목이 이러는데 저 정도면 폭행이다. 아니 저 뭐야? 애가 목이 돌아가게 그 얘기는 했어. 그러냈고. 그런 거 하고 뭐 무슨 냄새 나냐, 뭐 송진가루 냄새 나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를 많이 자제, 많이 눌렀지. 막 장난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이걸 들고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뭐 그게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뭐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일단 긴장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장난치냐 지금. 이 중요한 경기 장난치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다 죽였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죽이고. 그래서 이제 박혜정 경기에 집중을 했고 그 시청률 잘 나니? 18%는 스포츠 중계가 네가 지금 그 눈을 그렇게 뜰 이유가 있긴 하구나. 이거는 좀 자랑할 왜냐면 진짜 야 18%가 요즘엔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이에요. 지금은 아예 볼 수 없는. 야, 내가 잘 중계를 해도 박혜정 선수가 활약이 미미했다면 이게 이렇게 집중이 안 돼. 근데 박혜정이 잘하니까 내가 덩달아 같이 가는 그게 네가 축구를 거절한 것도 너무 다행이었던 거고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왜냐면 MBC, KBS, 뭐 SBS 다 걸출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했는데 물론 너도 너무 잘하겠지만 그거 사람들이랑 비교당할 수도 있는 거고. 비교당할 수 있고 저도 부담이 되지만 난 일단 그들의 영역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능을 많이 하는데 그것까지 막 가서 막 무슨 뭐 근데 그 20몇 개를 하면서 거길 갈 시간은 있었어? 20몇 개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오보인데 그게 오보야? 사람이 20몇 개를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치. 네. 이렇게 올 수가 없지, 20몇 개면. 그냥 지나가다 찍힌 것도 셌더라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간 것도 이것도 하나. 너 이거 프로그램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어떻게 21개를 어떻게 해 사람이. 내 생활은 없어? 10개도 죽겠는데 힘들어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생겼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신 거야. 해서 지금은 몇 개야? 그럼 정확하게 말해. 정확히 내 인스타에 있는데 한 8, 9개 되려나? 그 정도만 해도 정신없어요. 그치. 아니
그러면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난 나온산 찍고 나서 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기한이 옷 벗고 막 이러는 거를 내가 이해한다 그랬다니까. 그게 정신을 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맞아. 그냥 이게 찍든지 막 말든지. 찍든지 네 맘대로 해, 이씨. 그러니까 리얼이 되는 거야. 승질도 나. 막 승질 이걸 나지. 얘가 대단한 건 내가 생각할 때 또 이런 거야. 실내 실외가 다 있어. 근데 그거 참 어렵거든. 보통 실내만 고집하는 사람이 지붕 있지. 있는 데 좋아하는 그렇지. 동엽이 형. 짧게 비교적 짧게 뜰 수 있고 뭐 하루에 3주씩 찍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세 개를 한꺼번에 찍을 맞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음. 근데 너는 야외가 꽤 많더라고. 나온산도 그렇고. 뭐 전참시도 가끔 나가고 사단기도 가끔 나가고 그리고 뭐 전현무 기획 자체가 밖에 그렇지. 다니는 프로고. 완전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게 야외랑 실내를 다 같이 섞는 이유도 있지. 있죠. 그러니까 전략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전략적이죠. 왜? 왜?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야. 지붕 MC는 사실은 지붕 밑에서 재치를 경쟁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변별력이 없어요. 알겠지만 형도 이게 진행해서 아시잖아요. 이게 MC로서 막 이렇게 변별력을 드러내기가 당연히 이제 능력 차이가 있겠지만 변별력이 없어. 그러면은 스튜디오도 하고 나는 음악 프로는 싱어게임 빼고 내가 다 했어요. 맞지. 또 복면가왕 싱어게임 빼고 내가 다 했어. 경연 프로 내가 다 했지. 그렇지. 그죠? 그러면 쇼 MC도 해, 히든싱어도 해, 리얼도 해, 뭐 자다 일어나 눈곱 뜨는 것도 해, 토크도 해. 내가 안 하는 건 유튜브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면 쓰임새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적당한,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니어도 뭐 저 정도로 하면 때워도 걔는 전현만 한번 불러 때워 이게 되는 거야. 베스트는 아닌데 베스트일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은 이제 베스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국민 MC가 중요했죠. 국민 MC 의미 없어요. 필요 없어. 유재석 지금 걸고 넘어가는 거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재석이 형은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재석이 형은 그냥 독보적인 한 장르가 되는 분이고 맞아. 재석이 형은 나보다 약간 윗세대잖아요. 이 세대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 후배가 나 국민 MC 되려고 하면 난 말려. 왜? 왜 굳이? 왜 굳이 국민 MC가 왜 돼? 미쳤어? 다 해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세상. 그러니까 나는 그 재석이 형과 요즘 후배들 사이에 어떤 약간 샌드위치 같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 해야 살아남겠다. 옛날처럼 딱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한 거지. 왜냐면 성주 형도 봐봐요. 슈퍼스타 K 생방송 잘하시잖아요. 너 말해 계속? 무슨 요리를 하길래 그렇게 왔다 갔다 그걸 몇 번을 왔다 갔다 모형이야 모형? 요리 잘한다며. 기다려보라니. 아니 5분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 이게 따뜻할 때 드시게 하시려고. 따뜻하게 드시게. 그렇지. 네가 풀떼기밖에 없다는. 아 나 이거 먹고 빨개졌지. 외모 다 돌려줘. 우리 아 필터링 좀 해봐 빨리. 스노우 좀 먹여. 아 씨. 그래서 아, 성주 형도 진짜 스마트 하신 게 생방송 MC 1등이거든요. 맞아. 1등이거든. 근데 이 형이 이것만으로는 조금 변별력이 그럴 수 있으니 중계를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되게 똑똑한 거죠.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 여러 개를 다 찔러 놓자 이거지. 그러니까 나만의 또 생존법인 거예요. 너 블루치즈 같은 거 먹니? 먹죠. 너 약간 트렌드 때문에 먹는다고 나 그런 거 뭐 같아. 개미 지나다니는 것도 먹어요. 그 알지 그 옛날 썩은 치즈 같은 거 있잖아. 난 몰라. 그런 건 안 몰라? 먹어. 아, 이 사람 무슨 파리지향이야. 형이 자꾸 누나래. 형이 무슨 파리지향이야. 그건 뭐야? 이탈리아 그 저 썩은 치즈 있잖아. 완전 고르곤졸라. 꼬리꼬리한 거.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랑 비교도 안 되게 막 시장에서 파는 막 벌레 기어다니는 거 있잖아. 그거 먹어야 돼, 형. 왜 그런 것까지 먹어? 아, 그거 먹어야 돼, 형. 그게 유러피안이야. 야,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펜넬이라고 알아? 근데 블루치즈랑 섞어서 그런 소스야. 이걸 빵에다 이렇게 얹어 먹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기 줄 테니까. 먼저 드세요. 되게 꼬릿꼬릿하다. 꼬릿꼬릿한데 너무 좋다. 이 야채까지 섞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툭툭 올려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너도 성주처럼 사실 경연
프로에 되게 적합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잘 어울리고 잘하고. 기본적으로 아나운서 출신들이 잘해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성주형은 탑 클래스를 찍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라 어느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아나운서 출신들은 그건 잘해요. 생방을 되게 잘해. 생방에 특화가 돼 있어. 시간 맞추고 말 빨리 정리하고 이런 거는 어느 아나운서든 다 어느 정도는 해요. 어느 아나운서든. 어느 아나운서들은 아니고 물론 이제 빌빌거리는 애들도 있지. 어떻게 어느 아나운서 모든 개그맨이 다 웃겨? 그건 아니잖아. 다르지. 모든 음악가가 다 정지영만큼 작곡해? 아니잖아. 어때? 그 향은 느껴져? 그 약간 아 맛있다. 여기에. 난 사실 재영이 형 만나면 두 개를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옷 입는 거, 옷 입는 센스, 그리고 음식. 딱 내가 다 관심 많은 거거든. 근데 또 이런 건 있는 거지.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겠니? 네가? 개무시하네.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지더라고. 해야 해. 내가 100을 하면은 한 5 정도 효과가 있는데. 나는 얘한테 진짜 놀랐던 게 얘가 그 어렸을 때도 이걸 다니는 거야. 피부과를. 아니 근데 그거가 난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MC들은 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 그럴 때 너무 아저씨 같거나 그랬을 때 약간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어. 맞아. 예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피부과 가서 뭐 울세라도 하고 네가 땡기고 울세라 올리고. 땡기고 보톡스 맞고 하는 게 그거 맞고 사실 근데 얼굴이 늙는 것보다 형 정신 늙는 게 최악이에요. 그치. 알죠? 알지. 그래서 제가 은근히 하는 프로 보면 되게 영한 걸 많이 해요. 아육대를 10년을 했어요. 나는 엑소가 신인 때부터 했던 사람이야. 그걸 왜 안 놔? 아이돌과 있어야 MZ가 되거든요. MZ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안 늙어 보여. 내가 꿀팁 주는 거야, 형. 계속 해봐. 엑소. 그래서 내가 아육대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 하루 종일 떠들어. 이게 박혜정 중계보다 힘들어. 종일 떠들어야 돼, 종일. 그다음에 다 외워야 돼. 애들이 다 파악해야 돼. 아니, 그 아이돌 팬덤이 세니까 또 말 잘못하면 그냥 빠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아이돌도 다 연구해야 돼. 얘네들이 뭐 얘만 띄워주면 이쪽 팬이 또 서운해. 근데 여기도 소리 질러, 저기도 소리 질러 인터뷰해. 종목이 한두 개야? 그 다음엔 목이 나가버려요. 하루 종일 떠들어. 근데 너무 그거 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안 놓는 이유가 있어. 아이돌과 소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이렇게 좀 그냥 생각 없이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막 까불고 이러니까. 근데 얘는 이 전략이 지금 다 있는 거야. 하는 전략이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럼. 근데 얘가 대단한 게 뭐냐면 너 이렇게 난 너를 알았지만 이렇게 찬찬히 알진 않아서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근데 얘가 언론고시를 다 붙었더라고. 조선일보, YTN. 맞아. 그 일주일씩 다니까 왜 본 거니? 그 KBS 들어가려고 한 거니? 그게 아니라 넌 그때- 사실 거기에 뜻이 없었던 거잖아. 뜻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나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뉴스 채널들 보면은 앵커들이 재밌게 하잖아요. 그때 그런 문화가 없었어. 근데 나는 뉴스 쪽에 그런 문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 왜 미국처럼 안 해? 농담 안 해? 앵커 뭐 앵커하고 뭐 MC의 앵커 막 반반 섞여가지고 농담도 좀 하고 레리킹처럼 막 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꿈꿨었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게 없어. 맞아. 보도는 보도, 맞아. 예능은 예능. 이게 중간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는 뉴스 채널 가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만두니? 일주일 만에 그만둔 게 아니라 너 일주일 조선일보 일주일이 든다? 조선일보랑 이제 YTN을 동시 합격을 한 거예요, 형님.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일주일 먼저 불렀어요. 신입사원을. 그러니까 결정 안 한 상태로 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뭐가 싫었어? 제일 싫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너무 술을 먹여. 내가 편집국장 허벅지에 토를 했어. 낮에 이걸 기자는 말이야. 정신력이 알겠지? 너무 힘들어. 내가 술을 못 먹거든. 그러고 나서 그 상태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 근데 진짜 운명의 장난 아니야. 그때는 YTN이 9시 오라 그랬거든요, 아침에. 근데 조선일보가 새벽에 오라 그런 거야. 그날 밤 새벽에. 그 둘 다 두탕 뛸 수 있잖아. 아직 결정은 안 했어. 그 YTN 가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날 이게 전현무지. 잠을 못 자서 새벽 1시에 그 조선일보 윤전기 있거든. 막 돌아가는 걸 보여준 거야. 근데 야, 넌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을 해. 그 다음 날에 이제 동시에 9시에 가야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 두 언론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행정팀끼리 다 알잖아. 언론사가 좁잖아. 야, 너 거기도 갔다며? 야, 거기도 갔다며?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이놈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본 거지. 근데 결국은 방송이 너무 좋아서 조선일보에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그 사령증을 반납을 하고 YTN으로 간 거죠. 그래서 YTN 3년 다녔어요. 아 3년이나 다녔어? 앵커로. 아니 그래서 YTN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KBS로 온 이유는 또 뭐야? YTN에 있었는데 이제 그 YTN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이제 한국의 CNN을 꿈꾸면서 했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사보다는 훨씬 프리하고 좀 더 앵커 역량도 많이 보장을 해주는 회사였는데 내가 해보니까 난 MC였던 거야. 아 이게 앵커면은 다 이제 신문 보고 또 뭐 다른 타 채널 보면서 정치 이슈 막 분석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눈이 공중파로 가 있는 거야. 내 눈은 유재석, 강호동을 보고 있는 거지. 아 재밌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야 너 뭐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경제 채널 보고. 너 지금 연기한 거니? 연기도 잘해. 그러니까 연기도 미쳐. 나이디가 연기도 잘해. 나 짜증 날라고요. 나 진짜 내가 이거 왜 집었을까? 그래서 내적 갈등을 너무 한 거야. 결국 나 MC 해야 되나 보다. 앵커 아니었나 보다. 난 아니었나 보다 해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중파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맞았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죠. 외모는. 외모는 그냥 앵커예요. 야 근데 외모는 KBS에 딱 처음 들어갔는데 내가 그 얘기 해줄게. 진짜 찐이에요. KBS에 신입사원으로 4명이 뽑혔어요. 남자 나 하나, 여자 3명이야. 오정현, 최송현, 이지혜. 요 3명 스타기스거든요. 이게 다 잘 됐잖아요. 그치. 3명에 내가 있는데 이제 신입사원들이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진짜 내가 오버해서 웃기려는 게 아니라 열에 어명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니네 남자 신입은 어디 갔니? 이러면. 그래서 내가 총무팀 직원인 줄 알아. 이 자식들. 내가 끌고 진짜 찐으로. 너무 늑수구리 하니까. 그때 타 채널에 오상진 있고 이러지 않았니? 나의 입사 동기가 김일중, 오상진, 전현무예요. 그렇게 딱 붙은 거야, 3사가. 난 그래서 네가 KBS 오는 방식을 바로 아나운서를 바로 나는 분명히 약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 커리어를 만들고 가자라는 전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아니에요. MC로 가기 위한 긴 여정이었던 것 뿐이야.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제가 졸업할 때도 되게 취업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넣었어. 그 신문사 나도 다 넣고. 맞지. 그래서 언론사들 최종 면접 꽤 많이 갔어요. 매일경제신문도 최종까지 갔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무슨 실수니? 회장님하고 딱 이렇게 있는데 나 지금도 기억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특종이야? 특종이야. 매일경제신문 사장님 계시고 임원 딱 3명 있었어. 최종 면접에. 이것만 붙으면 끝이야. 그냥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되는 거야. 사장님이 딱 날 봐. 전모 씨, 여기가 동아일보인가? 예? 동아일보 자소서를 써서 낸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막 넣다 보니까 동아일보라고 쓴 거야. 그래서? 탈락이지. 진정성이 제로인데.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지? 뭔 말을 동아일보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전현무다운 실수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여기가 동아일보인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네가? 매일경제신문인데요, 그랬지. 대답은 늘 잘해. 입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탈락이고.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붙은 게 2개고. 근데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참, 앵커도 참 매력적인 직업인데,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능 MC만은 꿈꾸며 KBS 아나운서 됐고, 이제 KBS에서도 저 친구는 얼굴 보니까 또 YTN 3년 있었고, 뉴스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내가 고음불과 춤을 추면서, 춤추고 막, 쟤 왜 저러니? 쟤 왜 저래? 야, 내 본색을 드러낸 거야. 그치, 네 본색을 드러낸 거야. 난 앵커가 아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비호감이 정말 대단했잖아. 대단했죠. 근데 나는 너란 사람을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게 그거야.
얘가 그만큼 자기 이름도 알렸지만 사실 노이즈 마케팅을 얘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지 않아?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네가 다 만들었잖아. 막 여기서 치고 맞아, 스타 맞아. 골든벨에서 서울림배에서도 뭐 장난 아니었죠. 거기서도 막 하고 그다음에 그 루시퍼 추고 막, 루시퍼를 샤이니보다 많이 줬습니다. 나 그래서 키한테도 얘기해요. 이거 내 노래다. 야, 춤을 내가 더 많이 췄어, 루시퍼를. 그때가 샤이니가 해외 공연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국내 활동은 내가 훨씬 많이 한 거야. 루시퍼를 내가 다 알리고 다녔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얘가 막 그렇게 아나운서 중에 나는 그게 난 아직 아까 보다가 너무 그냥 품위 유지 못해가지고 왜 심할서 쓰고 심할서 많이 썼죠. 너 반성문은 너무 지금 달인이잖아. 반성문은 뭐 책 한 권 써야지. 어떻게 써야 덜 빡치게 하는지를 내가.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예능 MC가 될 거야를 그렇게 직진했을 때 심지어 그걸 바라보는 예능하는 사람들도 좀 힘들어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되게 스타올림pi아 할 때 되게 외로웠어요. 외로웠다고? 왜냐면 형님 생각해봐요. 누가 내 편이야? 아나운서가 내 편이야? 아나운서실에서는 거의 2단아였어요. 쟤 왜 저러고 이렇게 아나운서실 망신을 주고 다니니? 그때만 해도 그게 되게 셌으니까. 그리고 난 또 성격이 또 내가 은근히 MBTI가 I예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도 친해지고 싶은데 인재야 이렇게 하는 게 형님 이걸 못해. 맞아. 얘 이렇게 삐죽삐죽거리고 나 되게 우리 소심해. 공연 보러 와서도 삐죽삐죽삐죽. 왜 삐죽삐죽하고 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카메라 돌면 이제 막 하고 끝나면 고생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지. 그러니까 연예인 친구도 없는 거야. 연예인 친구도 없고요. 아나운서들도 이단아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방청객도 날 싫어했어요. 방청객도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 하나 웃겨보겠다고 아이돌한테 심술구준 막 농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방청객도 날 너무 싫어하지. 날 써준 작가들도 오판했구나. 내가 미쳤나 보다. 가을 개편 때 발을 갈아버려야지.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내 편이 없어. 나 되게 외로웠어. 외로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외로우면 내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인데 근데 목표가 확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다 하는데 더 하고 있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였잖아. 목표가 너무 확실해. 나는 그냥 주말 프로그램에 예능 MC가 되는 게 내 꿈이야.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난 그걸 보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호감보다는 자기의 끼를 더 막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맞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예능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신인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 없지 않았어? 맞아요. 근데 KBS는 일단 무조건 다 나갔지. KBS는 가요 무대 빼고 다 나갔을걸요? 아니 얘 가요 무대도 나갈 수 있었을 거야. 가요 무대도 어떻게 접수하려다가 노래를 못하니까 그거는 안 됐고 거의가 KBS에서 할 프로가 없어서 나온 게 맞아요. 야 목표가 MC라서 그 모든 걸 다 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실검이 있었거든. 실검을 자꾸 올라야 인지도가 올라가잖아요. 나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송을 하려면 인지도가 생겨야 된다. 아나운서들이 제일 아쉬운 게 인지도거든. 맞아. 그 인지도 쌓는 과정인 거지. 내가 욕 먹어도 행복했어 그래서. 욕을 하려면 누군지 알아 욕을 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은 갖기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속상하고. 마음 많이 다쳤었죠. 아니야 너 안 다쳤을 것 같은데? 다쳤었어. 아 그래. 그때 그래 힘들었니? 가슴이 왜 그거 있지? 왜 누구랑 헤어지고 나면 여기를 긁히는 느낌. 그런 걸 혼자 많이 가졌었어요. 네이버에서 악플 보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내가 막 비호감 막 나대고 막 진짜 극혐 막 이런 거 할 때 막 내 유두 비호감이라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유두도 꼴보기 싫대. 유두가 내 잘못이야? 아니 내가 폴라티를 입었는데 폴라티 이게 튀어나오잖아. 그 내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지? 내가 붙였어? 유두마저 비호감이라 이거야. 너무 싫대. 잠깐. 너무 싫다는 거야 그냥. 왜 싫은 사람들은 정말 왜 아무 짓도 안 해도 입다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지. 너는 네 식대로 그냥 꾸준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걸 언제 느꼈냐면 얼마 전에 너 나오니까 이제 뭐 좀 보자 그러고 사장님은 당나귀기 이렇게 보면서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노출이 되거나 이런 거에 부끄러움이 일단 없어. 그다음에 이 부끄러움을 견뎌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어느 아나운서 왜 신인 아나운서 만나는 날 그거 기사 써달라고 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또 나왔잖아. 기사 내주세요. 기사 내주세요. 근데 그거로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누군가 또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막 그래서 와 얘는 또 누굴 만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송 프로를 보면 이 노이즈를 만들어서 사실은 사장연기는 당나귀를 띄우고 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마케팅을 자체 내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어.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나이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욕 먹고 또 여자 아나운서냐 뭐 어쩌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다 말아요 또. 이슈가 또 다른 이슈로 덮여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뭐 그렇게 화제가 되는 그 친구가 이 이슈로 그냥 더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더 알려줬으면 됐잖아. 내가 그걸 보다가 여태까지 이 지금 메인 MC를 한다는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다. 난 긁어요. 난 긁고 너무 긁어. 막 긁어 부서를 만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요즘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왜 내가 왜 스튜디오도 하고 바깥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지라고 물어본 거냐면 사실 어느 순간에 그 비호감들이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나훈산으로 갔을 때 나훈산에서 막 거기서도 막 까불고 하는데 얘가 호감으로 보이는 이유들이 생기는 거야. 난 그게 동생들이었었던 것 같아. 네가 선배랑은 늘 부딪히고 약간 선배한테 꼭 약간 밉상인 느낌이 들고 동생을 네가 안더라고. 맞아. 형 통찰력 있다. 괜히 나이 드는 게 아니구나. 네가 이래서 욕먹는 거라고. 아니, 형이 통찰력이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어느 놀랍다. 순간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나운서 후배도 아니고 개그맨 후배도 아니고 얘가 잘하는 애도 아니고 아니라 그냥 출연자인데 얘랑 같이 얘를 안아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넌 뭘 해도 지금은 그게 뒷받침되는 것 같아. 이제 히스토리가 생겼어. 너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어법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그것도 와중에 또 아나운서랑 그 아나운서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촌철살인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 아 그래? 아니 아나운서랑 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예능도 하고 싶고 뉴스도 하고 싶습니다. 정은혜 그랬더니 아나운서. 얘가 진짜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두 개 다 가질 수 없다는 뜻과 같다.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둘 다 못한다는 얘기랑 같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아나운서 신입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다 하고 싶거든. 라디오 DJ도 하고 싶고 예능 MC 막 뉴스에 9시 뉴스 앵커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다들 꿈은 아나운서 되면 다 9시 뉴스 하는 줄 알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 나는. 9시 뉴스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요즘 시대는 다르다. 왜? 형은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는 재영이 형 한창 이제 막 놀러다닐 때는 9시 뉴스를 안 보면 얘기가 안 됐어요. 다음날. 너 어제 9시 뉴스 봤어? 그랬다며? 진짜? 요즘에 누가 다 이걸로 뜨는데.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도 달라졌고 소비하는 플랫폼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목맬 일이 아닌 거야. 그리고 9시 뉴스를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능에서 막 뭐 쇼폼하고 챌린지하고 이런 사람이 9시 뉴스 하잖아? 욕먹어요. 실제로 KBS에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해. 왜 저런 사람 앵커를 썼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야. 하려면 이쪽으로 가서 제대로 가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나의 길을 걷든가. 그때 너는 뉴스도 했잖아 사실은. 저요? YTN에서 했던 거? 아니 KBS에서 뉴스 한 10번 했을걸요? 새벽 1시에 뭐 지진 나고 그랬을 때 야 들어가. 그래서 그래 진짜요? 양복 아무거나 이렇게 이거 딱 앉잖아. 일단 카메라 기자가 나는 진짜 뉴스를 했는데 이 선배가 웃고 있어. 야 네가 여기 왜 있냐? 이게 막 흔들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뉴스를 거의 안 했어, KBS에서. 아 그래. 안 했어요. 라디오 때 본 거야? 라디오 뉴스를 했지. 거기서도 뭐 많이 또 사고가 있었죠. 어떤 사고? 내가 아까 유두 비호감 얘기했잖아. 나 응원하는 사람은 유두 천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한테 계속 유두 얘기를 할 때야. 나만 보면 유두 얘기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름이 유도 요노였던 거야. 진짜로. 그 당시 그 국제 뉴스를 하는데 유두 대통령이라는 거야. 근데 그 문제성을 인식 못하고 종일 유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심할설 2장 썼어. 다시는 누구에게 썼어? 다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름을 유두로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심할설 쓰고 혼나고.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고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가 더 약간 보수적이었잖아. 더 보수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전통은 아직도 있어요. 발음 발성에 대해서 제일 보수적이에요. 그게 뭐야? 장음, 단음, 뭐 경음, 뭐야? 자고저라고 경찰이 원래 그 어나 여 발음 그 모음이 장음일 때는 의와 어 사이 발음으로 해야 하는 게 표준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아니라 경찰, 경찰, 거지. 그 약간 서울 사투리 같은 느낌. 서울 사투리가 표준어니까. 서울 말이 표준어로 정했잖아 우리가. 경찰, 약간 경찰, 거지 이런 비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신, 거지, 경찰, 연구. 손범수 형이랑 대화 한번 해봐요.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아나운서. 근데 그걸 현무야, 너는 현무야, 현무가 아니고 이래. 약간 선배한테 꼭 약간 밉상인 느낌이 들고. 사람이네, 표정이. 해도 일로 와. 여기서 자. 여기서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자. 내 너 입술에 졸려서 그래서 그래. 얘 지금 졸려서 잠 투정하는 거야. 그래, 자. 미안해. 나는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해? 개를 너무 좋아해. 나 유기견 봉사는 진짜 카메라 없이 하는 게 유기견 봉사. 아 그래? 마음이 우러나서. 너무 좋아서. 종견이구나, 네가. 야 잠깐만 저거 지금 좀 이제 끓으면 마지막 음식 나오는데 요즘 너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 공부를 해서 MC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많죠. 아나운서들 중에 많죠. 우리 조금 달라지기도 했지 예전이랑.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유튜브도 많아지고. 맞아요. 네가 과학이랑 다니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형부가 진짜 빠르구나. 진짜 빠른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그렇게 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제도권에서 성장하지 않은 친구들이어서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끝까지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난 되게 놀랬어. 물론 다르지만 또 너처럼 아나운서가 돼서 MC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뭐 해줄 말 없어? 아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저도 이제 MC가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 된 케이스거든요. 맞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루트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루트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운데 MC가 전문적으로 되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은. MC 배나 이런 친구들이 정말 MC 잘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사전 MC라는 그 타이틀을 빼고 MC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방법을 저도 몰라요. 이게 사실 그 길을 너는 가보지도 않았고. 안 가봤죠. MC가 된다. 지금은 사실은 가장 확실한 루트는 아나운서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면 아나운서는 능력이 됐든 안 됐든 MC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할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디벨롭을 해서 정말 MC로 인정을 저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있죠. 요즘에 유튜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개인 채널들이 다 있으니까 그 채널에서 정말 발군의 진행력을 보여준다면 그럼 이제 제도권에서도 얘 좀 말 좀 하는데 걔를 패널로 쓰다가 MC로 갈 수는 있지. 그러니까 자기 채널이나 어떤 뭐 조회수나 팔로워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자기가 MC를 하는 그 능력을 키워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자꾸 보여주는 방법이 있죠. 저는 사실은 미미미누가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럼 MC로 손색이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주목을 받았냐?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지금 수험생들과 학부모한테 신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 인지도가 생겨 힘이 생겼잖아. 그러면 자기가 뭘 해도 되잖아. 그럼 자기가 MC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 채널에 자기가 MC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MC가 되겠다, 난 MC가 될 거야 라고 해서 MC 능력만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올드 패션이고 자기 컨텐츠가 있어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면 그래서 인지도가 생기고 팔로워가 생기고 팬덤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하는 채널에 자기가 MC가 되는 거예요. 야, 이 팬덤이 중요하구나.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공신력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아 맞아요. 그냥 그걸 내가 어느 순간 알았냐면 동엽이가 되게 웃길 줄 알았거든. MC를 볼 때. 아니야. 응. 재치가 보일 순간이 있지만 얘는 거의 말 안 하고 거기 앉아있기만 할 때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물론 술 먹고 힘들어서 그래. 아니 근데 그 형은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형은 진짜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 안 해. 안 해. 얘가 하게 하고 맞아. 그냥 그게 대단한 거야. 가만히 있어. 근데 그게 바로 MC구나를 내가 언제 한번 알았었어. 그러니까 얘가 막 뭐 이거 안 해. 와, 그렇고 그냥 자 이렇게 안 해.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진짜 귀신이죠, 귀신. 앉아 있다가 툭 얘를 건드려서 말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무리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무도 이제는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제 다들 MC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그러면 막 그만두고 나서도 그랬냐 아니면 어땠어? KBS 딱 그만두고 딱 어땠어? 그때는 욕심 되게 많았죠. 그때는 동엽이 형이 그런 여유가 없었죠.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 저 PD가 딴 데가 날 또 써주겠구나. 거기서 동엽이 형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뭐야 저거. 저 돈 주고 왜 써? 이렇게 될까봐 열심히 했죠. 쫄렸니? 쫄렸죠. 너 그때 프로그래밍 그때 몇 개였어? 그때 내가 처음 나왔을 때 한 2개, 3개 그랬어요. 처음 나와서 처음 했던 게 택시예요. 김구라 전현무의 택시. 그게 망했지. 망했죠. 망했지. 나는 운전만 하고 구라 형은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질 않아. 게스트가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왜 나왔지? 뭐 이런 거야. 난 운전만 해. 그때 너도 놀랐어? 아니면 어땠어? 그러니까 느끼는 좀 되게 쪼였어요. 되게 쪼였고 이러다가 나 진짜 일 제로 되겠다. 너무 역할이 없고 구라 형이 다 하드 캐리 하니까 그 형 여유가 있죠. 근데 나는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막 뭐 하기에는 구라 형에 비하면 못하니까 게스트들도 이제 구라 형한테 많이 의지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PD가 아무래도 능력치 차이가 나니까 난 운전만 시켰어요. 운전하면서 말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많이 쪼였는데 그러고 나서 또 뭐였어? 나의 서광을 밝혀준 프로였어요. 와 이거는 내 인생에 진짜 정말 2번 다시 안 올 기회였지. 히든싱어. 그게 그때였어? 그때가 이제 JTBC가 처음 개국해서 우리도 한번 음악 프로 해보자. 그때는 종편에서 1% 나오면 파티할 때예요. 와 이럴 때야. 박정현, 김경호 2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파일럿을 한 거야. 정규 프로도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원픽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잘하는 MC들 돌았겠지.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일이 없고 이제 여기도 뭐 다 까이고 뭐 하나 있긴 있어야 전현무 되겠나? 그 당시 딱 그걸 시작했을 때는 나도 JTBC를 무시하고 JTBC도 날 무시할 때야. 서로 해. 뭐 알았어. JTBC가 뭐야 했어. 당연히 첫 방송은 막 0.3 막 이랬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어디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JTBC에서 10번을 재방을 돌렸는데 7방, 8방이 1.3이 나온 거야. 충격인 거야. 종편 4개 채널에서 화제인 거야. 오! 우리도 1%가 넘을 수 있구나.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정규가 된 거예요. 3회부터. 그러면서 시청률이 쫙 오르더니만 전현무가 대안 없어 썼는데 곧잘 하네. 아니야. 그 진짜 잘한 거야. 내가 봤을 때 히든싱어를 볼 때 보이는 사람이 너밖에 없거든. 그건 왜냐면 놀이거든. 그러니까 놀이 게임이니까 그 진행을 얘가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또 그런 아주 밝은 톤에, 그러니까 무섭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막 쪼으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놀면서 놀이처럼 가져간 게 너의 색깔이었어. 맞아. 이게 왜냐면은 그게 이게 봐봐요. 형이 원조 가수라 생각해봐. 정재영을 따라하는 6명이 나왔어. 그러면 정재영만 너무 잘하잖아? 그럼 뒤에 통리에 있는 사람들이 쫄아. 그렇지. 그럼 프로가 망해. 하나도 안 비슷하니까. 근데 그 뒤에 통들이 잘해. 이 형이 쫄아. 원조 가수가 또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저런 아마추어한테 또 삐져. 미치겠는 거야. 어디 장단에 이거를 계속 이래야 되는 거야. 패널 20명이 나와. 다 말시켜야 돼. 또 삐져. 말 안 시키면.
나 여기 와서 6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삐져. 여기 또 말 시켜야 돼. 방청객? 7, 8시간 녹화하니까 지루해. 삐져. 지겹다고. 삐진 사람 천지네. 방청객 웃겨줘야 돼. 패널 다 말 시켜야 돼. 원조 가서 안 삐지게 해야 돼. 여기 자신감 올려줘야 돼. 네 개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야. 혼자.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녹화가 너무 기니까. 매주가 특집이니까. 4명을 지금 컨트롤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 사회자 피 말리는 거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 사실. 그때 유일하게 패널 중에 송은이 누나가 많이 도와줬지. 내가 너무 헤매고 막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가지고 큐카드를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지금 큐카드가 이만해. 벽돌이야. 이거를 뭐 반응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러다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중간에 죽고 이랬어. 그때 송은이 누나가 딱 봤더니 딱 도와주더라고. 그때 많이 의지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간 게 그러면서 전투력을 쌓고 거기서 그 즐겁고 흥분되는데 너의 그 역량이 보였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히든 말고 너에게 정말 이미지로 좋았던 것도 문제적 남자. 문제적 남자. 그것도 녹화 시간 얼마나? 형 녹화 시간 단일 프로 사상 최악이에요. 문제적 남자는 형 4년 했거든요. 한 문제로 4시간을 푼 적도 있어요. 근데 PD랑 작가가 4년 동안 단 한 번도 힌트를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카메라 감독이 죽으려고 그래. 아니 찍을 게 없어. 다 거의 이장원하고 하석진, 타일러 없었으면은 2박 3일 찍었을 거예요. 못 풀어. 더 웃긴 건 장원이의 거기서 그 말이 너무 유명하지 않아? 이걸 몰라? 막 그거. 아니 난 그 말이 너무 감사했던 게 걔가 풀어야 끝나니까. IQ 테스트도 세상에 인터넷에 없는 걸 다 어떻게 문제를 발굴해와가지고 풀 수가 없어. 맨사들만 푸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옛날 학창시절에 했던 걸 했다니까요. 형님.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석진이가 계속 형 그만 자요. 그래. 왜 뭘 자? 고민하고 있는데. 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너처럼 장난스럽고 막 그렇게 끼쟁이가 결국 사람들에게 막 인식되고 좋은 이미지를 줬던 거는 네가 정말 고생했던 프로그램들이네. 고생을 할수록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하는 거죠. 그 팝뉴 뭐 이렇게 나온 산에서. 아니,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형 말한 대로요. 내가 고생을 해야 시청률이 잘 나더라고. 내가 나온 산에서 역대 찍었던 게 한라산 등반했던 거거든. 그게 거의 9% 가까이 나왔어요.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잘한다는 전현무도 꽁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너도 그걸 몸소 알고 있는 거고. 시청자들이 정말 무서운 게 고생하는 척하는 거랑 고생한 걸 구분해요. 넌 고생하는 척도 잘하잖아. 척한 적도 있었어. 시청률로 어김없이 드러나. 아, 정말? 드러나. 그게 다 들켜. 다 들켜. 진정성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느껴요, 진짜. 요즘 고생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 요즘 고생하는 거는 나온 산이 제일 크고, 얼마, 이제 형 김장한 거 뒤에 방송이 될 텐데, 그건 진짜 고생했어요. 너 뭐 하는데? 그 캠핑 간 거. 내 로망이었는데, 목포에서 배 타려고. 배에다 차를 실려고 그걸 간 거야. 내 로망이었거든. 목포에서 차 실어서 제주도도 가고 그런. 제주도에서 내 캠핑카 몰아보려고. 렌트 그걸 안 하고. 해. 그걸 해보고 싶었던 게 4년째였거든. 근데 처음 해본 거야. 근데 목포 주차장에서 야외에서 잤거든요. 와, 나는 차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우박이 왔어. 와, 대박이야. 텐트 뚫릴 뻔했어요. 대박이구나.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야, 네가 예능복이 있구나. 그렇지. 형 벌써 예능이 된 거야. 일어나서 배 타고 내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시청률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근데 내가 캠핑을 가서 짠 햇살 좋고 와 이게 힐링이지 이게 워라벨이지 이러면 시청률이 안 나와요. 고생을 해줘야 좋아해. 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8개, 9개 하는 현무도 이런 고생을 즐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요행을 바라면 안 돼. 맞아요. 형 여행을 많이 바라더라. 좀 날로 먹으려는 게 있어. 그때 성주 형이랑 나랑 묶어서 뭐 캐스터 특집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얄팍한 그 노림수가 이슈를 먹어보겠다는 거야. 야, 어떻게 알았어? 야, 좀 그렇게 날로 좀 먹어보자. 안 돼요. 요즘에는 다 알아.
이거 하다가 요리하다가 입 돌아가 정말로. 돌아가야 돼요, 형님. 요즘에 입이 돌아가야 좋아요.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나? 당연하지. 아 근데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겠구나.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너 불평불만 별로 안 하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대박이야. 저는 불평불만 없는 MC로 유명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해? 왜 그런지 알아요? 너 알지? 응. 아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잘리는 걸 봐서. 아니, 전혀. 난 딴 사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나는 형이 PD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잖아. 나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로 싸우는 시간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주의야. 할게. 뭐. 이거 짜증인데? 아니, 해, 빨리, 가져. 알았어. 빨리 끝내놔줘. 끝내고 난 바로 집에 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이걸 안 해야 되는 이유와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일장연설 늘어놓은 시간에 네가 책임져? 야, 나 했다. 약간 제작자 마인드구나. 제작자 많이 들어. 같이 만들어주는. 네가 원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난 제작진을 좀 믿어주는 스타일이거든. 시키는 건 다 해요. 빨리 가자주의야, 난. 여기서도 영업을 하는 거야. 시키는 거 다 한다. 자기네들도 회의를 해서 한 걸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럼 난 그건 집단 지성은 난 존중하는 거지. 해. 아, 오케이. 알았어. 네가 더 맞겠지. 근데 하고 나서 영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해. 진짜 해주긴 해. 다 녹화 떠놓고 집에 가기 전에 야 그건 좀 재미없잖아. 이 얘기는 해. 그래도 아니요 재밌었어요. 알아서 해. 이러고 가. 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또 많이 배우네. 그러니까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고 아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오는 뭐 이런 건 당연히 경험 때문에 아는 건데 그래 이런 것들을 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은 나도 들어. 그래서 네가 프로그램 수를 못 줄이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 형님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형은 되게 뭐 음악도 하고 음식도 하고 패션도 하고 되게 형의 인생이 있잖아. 난 내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하는 거야. 되게 슬픈 얘기야. 공부만 했구나. 그렇지. 공부만 한 거야. 그 다음에 일로 그게 옮겨. 맞아. 그러니까 노는 법을 몰라. 너 알려줄게. 알려주면 방송 한 반으로 줄 거야 아마. 그래도 되잖아. 너 지금 네가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돈이 너 없지. 돈 덜 벌고 싶어? 더 벌고 싶지. 너 이런 집에 살고 싶거든요. 저 미친 아니지? 500밖에 안 된 이런 얘기 막 하고 싶거든 나. 아니 방송에서 쓰는 돈은 너무 크니까. 알려줄게 노는 거 너무 좋아서 난 일 안 한 거 되게 많아. 야, 형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못 그러네. 내가 전현무의 반대말로 누구를 생각하는지 알아요? 전현무의 반대말은 노홍철이에요. 난 그렇게 못 살아. 0%가 나와도 지가 꽂히는 프로는 하거든. 난 0%라는 거 안 해. 나는 되게 실리주의고 걔는 지가 원하는 걸 하는 애야. 그래서 참 맨날 여행 다니잖아요. 내가 꿈꿔. 난 그렇게 못 살아. 불안해가지고. 근데 걔는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걔는 내 이상향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애야. 완전 반대만. 홍철이 나한테 그래. 나도 형처럼 못 산다고. 난 너처럼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서 일을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불안할 건 없잖아 사실은. 불안하죠. 모든 사람이 너를 찾고.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내가 개척을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일이 들어왔을 때 해야 된다 주의이기 때문에 홍철이처럼 여유를 못 갖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일을 더 하는 게 나의 행복을 찾는 게 그 빠르잖아. 안 하면 뭐해? 서핑을 해? 못 아니, 하는데? 뭐, 테니스도 너 테니스도 치잖아. 테니스도 이제 카메라 있을 때만 해요. 이건 왜 이렇게 덜 먹어? 이거요? 뭐 생각보다 맛은 없는 것 같아. 이제 하나 나간다. 하나 나가. 하나 나가요? 어. 치워버려. 야 이거 버려라. 아니 싸줘. 먹게. 아깝게 왜 버려? 아니야 애들 다 같이 나중에 먹고. 이 형 야 버리는구나 돈이 많아지고. 아니 얘네 다. 500알기를 그냥 개떡으로 하니까. 야 그래서 꿈 있어? 꿈이요? 형 꿈 있어요? 나? 근데 나는 나중에 내 돈으로 공연 은퇴식을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광장 같은 데서 한번 하고 싶어. 정재영 쇼를. 아이 쇼 말고. 무슨 공연? 그러니까 내 돈으로 그냥 내 돈 내산으로? 그냥 공짜로. 그리고 그냥 끝내고 뭐 은퇴란 말 없이. 그러니까 나는 은퇴는 나 죽으면 은퇴라고 생각해. 난 지금 즐기고 있고 재밌어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때? 그 말했던 그 이제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동차로 이제 일주하는 여행 같은 거 좀 하고 싶고 여유 있게.
누구랑? 뭐 그녀랑이면 좋겠죠. 예. 혼자도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는 방송의 형태는 라디오 DJ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아 라디오 이거 참 라디오 뭐가 좋았어 너는? 내가 평생 방송하면서 형님 팬덤이 생긴 유일한 2년 반이었어. 너 울었지 마지막에 그만둘 때. 그렇지. 진짜 좋아해줬고 지금도 얘기해요. 2년 반을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2등이었어요. 시청률이. 컬투쇼 다음. 성과도 좋았고 아침 라디오가 직장인들이 반 강제로 듣거든. 차가 막히네.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직장인들이 딱 내 라디오 듣고 딱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거든. 그래서 팬덤이 되게 셌고 어디 뭐 병원 가거나 그러면 다 간호사들이 무디 하고 그리고 문자도 그런 게 왔어. 전현무는 싫어도 무디는 좋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다. 왜냐면은 이제 라디오가 나한테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웃겨보고 떠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PD가 웃긴 것만 살리잖아요. 그럼 비호감이 되는 거야. 뭐 이게 조절을 안 해주잖아. 근데 라디오는 편집이 없잖아요. 2시간 내내. 생방 내내 내 얘기를 하니까 전현무가 생각보다 비호감이 아니네? 마지막 날까지 왔던 문자가 뭔지 알아요? 뭐야? 오해해서 미안해요. 마지막 날까지. 부럽겠다. 눈물 나지. 왜냐면은 전현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맨날 깐죽대고 막 뭐 밉상짓만 편집돼서 나가니까. 근데 나는 라디오 2시간 동안 편집이 없잖아요. 힘이 없구나. 이게 안 돼? 아이 가져와. 됐어. 이형 어떡하냐. 야 이거를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뭐예요? 왜 벌써 실망을 해?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게 뽀떼라는 거야. 이걸 살짝 국물을 살짝 얹어서 얹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어봐봐. 뽀떼. 뽀떼. 오, 어때? 이 형이 한 거야? 너무 부드럽지.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 왠지 너한테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싶었어. 너무 바쁘다고 하니까. 전현무 교육에 나와야겠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형. 아니 어떻게 닭고기를 이렇게. 닭고기 아니고 돼지고기야. 돼지야? 아니 닭을 이렇게 낄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이게 왜냐면 4시간을 형, 넘게 했는데 형 한 번도 끓어 넘치지 않게 했어. 이거는 나 알려줘. 이거 이제 나와 그 요정식탁에. 형 그거 보면 돼? 근데 이게 뭐냐면 되게 조회수 늘리려고. 야 근데 이건 배워야겠다. 와 이거 미쳤는데? 형 흑백요리사 나가라. 형 광탈은 안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팀전까지는 갈 것 같아. 이거 나가야 돼. 고맙다. 이걸로 나가. 정말 별거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닌데. 진짜 절대 별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와, 너무 맛있는데? 와, 완전 셰프네. 나 너무 놀랐어. 너무 맛있어서. 그 바쁜데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가도 돼. 클로징 없어요? 클로징 촌스럽게. 뽑을 거 뽑았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500을 개떡같처럼 하는. 야, 진짜 몸이 좋은 음식이야. 얘네가 알잖아. 그냥 이거 얘네가 그랬어. 이게 음식이 되나 하는 눈빛이었지. 네가 맛있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윤학계야, 윤학계. 그러면 늦게까지 너무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제 저기 공중 열어드릴게요. 오늘 슬리퍼 신고 와. 세레파로도 뭐 에르메스 신고 왔어야 돼요? 그럼 형, 내가 500만 원 주면 안 돼? 야, 공중파 MC가. 아니 500만 원 알게 개똥으로 하려고. 500만 줘요. 알겠어요. 괴물이 없네. 형님 너무 즐거웠어. 빨리 주무세요. 알았어. 죄송한데 핸드폰 내리고 아 진짜 영매야 그.